40년 동안 한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었죠. 우리 인생이 평범하지만 소중했고 힘든 시절도 함께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며 30년 넘게 근무했고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여느 부부처럼 알콩달콩한 순간도 있었고 말다툼도 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동네에서 함께 탁구도 치고 성당 봉사도 다녔습니다. 시간이 나면 손주들 보러 다니고 공원 산책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노부부의 모범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겁니다. 전엔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꼭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욕실 안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외출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전에는 주로 집에 있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4~5번씩 나가더군요. 옷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늘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탁구 치러 가. 그런데 웃긴 건 탁구채를 두고 나간 날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던 중에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안 쓰겠지만 직감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아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릴게요, 자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탁구장 동료야라고 둘러댔지만 제가 문자 내용을 다 봤다고 하자 그제야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외로워서 그랬다. 말동무가 필요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외로웠다고요? 같이 사는 사람 앞에서 외로웠다고요? 며칠을 밤새워 울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조심스레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한참을 울더니 저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사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혼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남편과의 42년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남편도 더는 잡지 않았고 저 역시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놓고 나왔습니다. 몇 달 후 새 삶을 시작해 보겠다는 희망이 조금씩 생기던 그 무렵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 남편이 제 연금의 절반을 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는데 제가 왜 연금을 나눠줘야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바람 피운 사람이 왜 제 연금을 가져가죠? 담당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책 배우자든 아니든 연금은 공동 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매달 받는 연금 122만 원 중 절반가량인 59만 원을 전 남편에게 떼어주고 있습니다. 저 혼자 살면서도 아껴 써야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여자와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둘이 제 연금으로 외식하고 여행 다닌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억울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법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서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봤습니다. 국민연금 피해자 모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엔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업주부로 3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몰래 이혼을 추진하고 연금 절반을 가져간 분. 아내 외도로 이혼했지만 매달 연금 50만 원씩 떼어주는 남편. 심지어 은퇴 직전 연금만 나눠 갖자며 협의 이혼을 제안하는 사례까지.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 생존권이 걸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분할 제도는 전업주부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은 악용 사례가 넘쳐납니다.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 불문 혼인기간 기준 분할이 원칙입니다. 유책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니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 이혼 전 연금 분할 여부를 협의하고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2. 외도나 폭력 같은 유책 사유는 증거를 남기세요. 문자 통화 기록, 사진, 녹음 전부 중요합니다. 3. 협의 이혼 시 연금 분할 거부 조건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후 3년 이내에만 연금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5.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예상 수령액과 분할 시뮬레이션을 요청해 정확히 파악하세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노후, 내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절대 당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다시 만났고 우리는 분할 비율 조정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50대 50으로 나눠진 연금 중 유책 사유가 분명한 전 남편이 받는 비율을 줄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리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유책 사유보다는 형식적인 조건을 더 중요시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보자고 했습니다.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난 내 인생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법원에서의 시간은 참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법복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나는 단 한 줄도 모르는 서류와 용어들 속에서 헤맸습니다. 증거 자료로 남편의 외도 문자, 성당 지인의 정언, 심지어 당시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지만 그날은 전사처럼 법정에 섰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남편의 밥과 옷을 책임졌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한 번도 제 명의의 돈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은퇴 후 저를 배신했고 지금은 제 연금으로 다른 여자와 외식하고 여행을 다닙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판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변호사는 제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할 비율 조정 일부 인정. 원고가 수령하는 연금 비율 65%, 피고 35%.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승리는 아니었지만 아주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상식이 조금이나마 통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저는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채널. 초반엔 악플도 많았습니다. 이 나이에 유튜브를 왜 하냐, 남편 험담하고 돈 벌려는 거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응원의 댓글이 늘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 듣고 저희 어머니도 법적 대응 시작했어요. 이런 정보가 너무 부족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 저의 경험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게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강연 요청도 왔습니다. 시니어 여성의 연금 권리와 법적 보호라는 주제로. 저는 거기서 사회도 보고 강연도 합니다. 때론 패널로 토론도 나갑니다.
처음 나갔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는 날이 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해서 당하는 겁니다. 법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 자리에 앉은 분들, 제 또래 혹은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이 길을 택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법을 믿었는데 그 법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그날부터 저는 국민연금 제도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도 해설, 실제 판례까지 읽어가며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며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분할 제도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사유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둘째, 유책 배우자 즉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휘두른 사람도 연금 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의 이혼 전 공정증서에 명시하는 것뿐입니다. 셋째, 이혼 후 3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며 그 이후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넷째, 분할 비율은 통상 50대 50이지만 경우에 따라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 조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섯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상황이 조금 다르며 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저는 분노를 넘어 허탈했습니다. 제가 싸운 상대는 단지 남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선 매일같이 비슷한 사연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2년째인데요. 전 남편이 연금 분할 청구를 했어요. 바람 피운 사람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라 제 연금이 분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협의 이혼할 때 연금 이야기를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막을 방법 없을까요?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중 한 회원이 쓴 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법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도 가해자 취급받습니다. 그 말을 보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두 같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피해자에서 질문자로, 질문자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카페에서 활동을 하며 법 개정 청원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넣고 라디오 인터뷰에도 나갔습니다. 이 제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더뎠습니다. 사회는 아직 노년 여성의 목소리를 작게 취급했습니다. 무시했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 회원 한 분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이혼한 남편에게 연금 절반 뺏기는 현실 이대로 괜찮습니까? 수천 명이 동의했고 뉴스 기사로도 보도됐습니다. 몇몇 국회의원도 이슈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조용히 묻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다는 걸. 법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을 몰랐고 사정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항과 숫자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한 만큼 누군가는 덜 당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말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연금 분할 소송도 마무리됐고 유튜브 채널도 어느새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지 않습니다. 이정숙 씨라는 본래 이름으로 불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스마트폰도 잘 못 만졌고 댓글도 읽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배웠습니다.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벽이면 도서관에 갑니다. 노인복지법, 가족법, 여성인권 관련 책을 찾아 읽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 투성이지만 메모하며 천천히 익힙니다. 카페 회원들과 오프라인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각각 모임이 생기고 매달 한 번씩 시니어 권리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사회도 보고 강연도 합니다. 때론 패널로 토론도 나갑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는 날이 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가정 안에서 희생을 미덕이라 여겼고 조용히 사는 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똑같이 당합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껴안으며 우시고 어떤 분은 자식처럼 제 손을 잡아줍니다. 나도요. 나도 똑같았어요. 이런 얘기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하지 못했던 세대의 입이 되었습니다. TV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촬영하는 동안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시니어 여성도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요. 이제 저는 새 삶을 삽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책 배우자에게 연금이 분할되고 억울한 분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생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목소리가 언론과 국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침묵할 때 누군가는 그 틈을 비웃고 악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이 이야기를 보신 분들, 제발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이모, 고모,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그 나이엔 다 참아야지는 말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노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하고 요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고 권리를 지켜나가요. 감사합니다.